네, 안녕하세요. 주돈입니다. 오늘 12월 5일 목요일이고요. 오늘도 리플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처음 시작은 오전장에서는 하락하는 모습 보여줬지만 결국에는 리플이 다시 한번 끌어올리면서 양봉의 모습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조정이 그렇게 오래 가지 않을 것처럼 보이고 있죠. 워낙에 최근 흐름이 좋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조정이 나온다라고 해도 저가에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걸 빠르게 끌어올리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죠. 다만 언제든지 리플이 지금 조정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상승력이었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 400%에 가까운 상승력을 보여준 거기 때문에 조정이 나오고 가격 안정세, 지지라인 만들고 다시 간다라고 해도 전혀 이상하지가 않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염두에 두시고, 또 제가 이런 상황이 나오면 며칠 전 이 계엄령 나왔을 때처럼 정보방에서 빠르게 대응 도와드리면서 매수 타점 잡아드릴 거니까 이런 부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이 오랜만에 상승력을 보여주면서 시장을 이끌고 또 신고가를 경신한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무려 1억 4천만 원 중반대에 위치하고 있는데, 자,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도미넌스가 다시 올라왔죠. 이 비트코인의 도미넌스 차트를 보시면 62%대에서 54%대까지 쭉쭉 내려오다가 지금 최근 다시 반등하면서 고개를 들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비트코인의 도미넌스가 다시 상승하고 시세도 급등하면서 신고가를 경신할 수 있었던 데에는 크게는 두 가지 긍정적인 소식이 전해졌다. 이것 때문이다 볼 수 있겠는데, 첫 번째는 연준의 제롬 파월 의장이 비트코인이 달러에 대한 믿음 부족이라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 아울러 비트코인은 금과 같은 투기 자산으로 디지털 금과 유사하다라고 말했습니다. 무려 지금 금이랑 비트코인을 같은 선상 위에 놓고 비교한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발언한 인물이 미 연준의 파월 의장이기 때문에 더욱더 시장이 호재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바로 이 신시아 루이스라는 의원을 중심으로 새롭게 추진되고 있는 비트코인 법에 의해서 시너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 이 당선이 되기 전부터 암호화폐 관련 공약들을 여러 개 내놓았죠.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비트코인을 미국의 전략 준비 자산으로 채택하겠다라는 거였습니다. 여기에 대한 일환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게 이 비트코인 법인데요. 자, 그럼 이 법이 뭔지 간략하게 살펴보자면, 자, 여기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핵심적으로 봐야 되는 건 바로 미 정부가 지금 이 비트코인을 구매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무려 20억 개의 비트코인을 매년, 그리고 이걸 5년 동안 매집해서 한마디로 100만 개의 비트코인을 보유할 거고, 이걸 최소 20년 동안 홀드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 어마어마한 비트코인을 미국 정부가 사들이고 이걸 20년 동안 팔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다라는 건 그만큼 비트코인을 거래하는 데에 있어서 안정성이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이게 대략 이 5% 정도의 비트코인 물량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일단 이 정도가 우리가 흔히 말해서 락업되는 것과 비슷하다라고 생각해 봤을 때, 그럼 나머지 유통 물량들에 대한 가치와 희소성이 함께 상승을 하는 거고, 이건 시세에도 긍정적으로 반영이 될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은 이런 이슈들로 인해서 오랜만에 비트코인이 다시 한번 상승력 보여주고 신고가를 경신한 건데요. 자, 단기적으로는 이전부터 말씀드렸지만 비트코인은 10만 달러라는 라운드 피겨 위로 올라갔다가 어느 정도 조정을 받지 않을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흐름이 조정 흐름이 나왔을 때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다시 추가 하락하게 되면 본격적으로 이때부터 알트 시즌이 시작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게 바로 리플이다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리플 관련된 뉴스들도 보시면, 첫 번째로는 이 SEC 위원장이 새롭게 지명이 됐고 수락을 했습니다. 이 폴 애킨스라는 위원인데요. 자, 이전 부시 행정부 때 SEC 위원으로 활동했었던 인물이고 친암호화폐적인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SEC,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가 소송을 벌이고 있는 게 우리 리플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기에 따른 수혜를 가장 많이 받을 수 있겠고, 또 그래서 리플이 여기에 주목을 하고 있었던 거죠. 리플의 CEO인 브래드 갈링하우스도 그래서 이 뉴스가 전해지자마자 본인의 계정에 게시글을 올렸고, 리플의 법률 최고 책임자인 스튜어트 알데로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an outstanding choice다. 아주 훌륭한 선택이다. 폴 애킨스를 SEC 위원장으로 선택한 건 이 기관에 다시 상식을 불러일으킬 거다라고 게시글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함께 확인할 수 있는 이름들이 헤스터 피어스와 마크 우에다가 있죠. 이 위에 스튜어트 알데로티도 언급을 했는데요. 자, 애킨스와 피어스, 우에다 이 삼각 정부는 이 SEC라는 기관의 커먼센스,
상식을 다시 불러올 것뿐만 아니라 진정한 투자자들의 보호도 함께 가져올 것이다라고 긍정적인 게시글을 각각 남겼습니다. 자, 차기 SEC 위원장에 이렇게 리플의 CEO와 법률 최고 책임자가 관심을 갖고 있었던 이유는 간단하죠.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SEC와 리플의 소송이 현재 진행형이고 이 소송이 바로 리플의 발목을 계속해서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친암호화폐적인 인물이 새롭게 SEC 위원장으로 지명이 된 거고, 그래서 이제 이 소송도 마무리될 거라는 기대감에 상승력을 리플이 보여주는 거죠. 이게 합의로 끝날지 아니면 SEC에서 자체적으로 취하할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거고, 이 소송이 종료되게 되면 그 이후에 또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호재 소식들이 줄줄이 남아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기대감은 바로 이 IPO라고 볼 수 있겠죠. 트럼프 당선으로 인해서 암호화폐 기업들의 IPO 가능성이 커진 거고요. 이건 바로 리플의 나스닥 상장을 의미합니다. 자, ICO는 XRP, 코인이 거래소에 상장되는 걸 의미하고, IPO는 코인을 발행하는 발행사, 이 리플랩스가 주식시장에 상장하는 걸 의미하는 거죠. 엄청난 파급력을 가져올 거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이전부터 기대감을 모았던 부분이고, 최근에 다시 한번 이렇게 리플랩스가 기업 공개에 착수했다라는 기사가 나오면서 또다시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리플이 만약에 나스닥에 상장하게 되면 이건 지금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5 정도에서 멈출 만한 재료가 아니죠. 10불 이상도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어마어마한 재료라고 볼 수 있겠고, 이것 말고도 SEC 위원장이 교체됨에 따라서 우리가 또 기대해 볼 수 있는 게 바로 리플의 현물 ETF가 되겠습니다. 자, ETF 같은 경우에는 이미 비트와이즈나 카나리 캐피털, 21쉐어스가 같은 자산 운용사들이 신청을 했는데, 자,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건 바로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인 블랙록의 ETF 신청이 되겠죠. 블랙록 같은 경우에도 분명히 리플의 ETF를 신청할 거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기사에 나와 있는 이런 움직임들 때문인데요. 자,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인 블랙록이 무려 $9트리리언을 XRP에 투자하겠다라는 거죠. 이 $9트리리언은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1경이 넘는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의 금액입니다. 이 금액이 투자되면 당연히 엄청난 유동성이 확보가 되는 거고, 이게 바로 XRP ETF 준비 과정, 그 시작 단계라는 거죠. 이 블랙록은 작년 말에도 비트코인의 현물 ETF를 신청했다라는 소식만 전해졌을 때도 엄청난 급등을 만들어냈던 만큼, 그리고 이제는 SEC 위원장이 교체됨에 따라서 다음 정권에서 XRP ETF가 승인될 거라는 걸 거의 확정적으로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만큼 여기에 대한 호재 소식도 아직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이 ETF를 승인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도 SEC이기 때문에 이런 흐름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중요한 건 제가 영상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무리 최근 흐름이 좋다라고 해도, 그리고 상승 사이클 안에 있다라고 해도 상승만 하는 차트는 절대 있을 수 없고 상승과 조정, 반등 이런 게 반복적으로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승 사이클에서도 우리가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게 두 가지 있다 말씀을 드리죠. 첫 번째가 바로 추격 매수가 뒤늦게 들어가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패닉셀을 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상승력을 보여줬으니까 앞으로 더 올라갈 거라는 막연한 기대감에 뒤늦게 추격 매수가 들어가고, 또 며칠 전에 나왔던 변수처럼 갑자기 폭락이 나왔을 때 패닉셀을 하게 되면 결국에 차트는 상승했지만 이렇게 타점을 잡다 보면 나는 손실 볼 수 있는 상황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건 이론적으로 알고 있다라고 해도 막상 이런 상황이 되면 대부분의 우리 투자자분들이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나 혼자 투자하는 것보다 여럿이서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또 제가 이런 거시적인 흐름을 파악하면서 타점도 드리기 때문에 정보방에서 여러분들도 이런 정보들 받아보시면서 투자 판단에 참고하시라고 권해드리는 거고요. 저희 정보방은 전부 무료로 제가 운영하고 있고, 참여하시는 방법은 영상 밑에 더보기란에 제가 이렇게 링크를 두 가지 남겨놨습니다. 현재 영상을 핸드폰으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위에 있는 모바일 전용 링크, 컴퓨터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밑에 있는 PC 전용 링크 클릭하시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무료 정보방에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들어오시면 새롭게 나오는 뉴스들, 변수들 공유해 드리면서 우린 여기에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구체적인 타점까지 공유해 드리면서 함께 매매를 진행하고 도움 드리고 있는 방이니까 여러분들께서도 들어오셔서 이런 정보들 실시간으로 받아보시고 투자 판단에 참고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올 4분기부터 내년까지 이어지는 코인 시장의 강세장에서 우리가 대응 잘하면 크게 수익 볼 수 있는 그 기회, 사이클이 돌아온 거니까요. 저와 함께 조금 더 안전하게 알맞게 대응하시면서 꼭 큰 수익 얻어가시는 시간으로 함께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다시 카톡방에서 여러분들 대응 도와드리고 상담 도와드리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